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은 이벤트가 좀 많이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외에는 또 매크로 지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락이 좀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6월에 노동부가 발표했죠. 6월 PPI 지수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했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가 좀 주춤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이 연내 최고에 대한 최고는 2번 그리고 한 번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위험 자산 소요가 좀 증가하면서 시장에 대한 좀 우호적인 여건은 좀 마련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갈 길이 멀죠. 그동안에 오늘처럼 이제 2,600선을 돌파했을 때 이 부분의 랠리가 이어지려고 하려면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더 강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선물 중심보다도 이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좀 많은 걸 봤을 때는 이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더 크게 좀 들어와야 되는 게 우리나라 시장을 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미국처럼 이 연중 고점을 또 갱신하는 그런 부분을 좀 필요가 하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토대가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좀 약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좀 한 종목에 그 수급이 몰리는 경향도 좀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적인 부분이 다른 종목들고 다른 업종 쪽으로 퍼져야 되는 그런 관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 매크로 지표나 기업들의 실적 발표,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역시 이제 미국의 금리를 7월달 FOMC 회의 때 올렸을 때 우리나라와 어떤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 환율 상승에 대한 위험 부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의 환율 추이와 외국인들의 매수 이 상관관계를 잘 보면서 좀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적 시지를 맞은 만큼 실적을 한 번씩 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 지수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살펴보니까요. 1,87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380억 원 정도의 사채 원리금을 미지급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필옵틱스를 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29억 규모의 전환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장에서 큰 음봉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가면서 15,5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산주인 현대로템을 보겠습니다. 7% 넘는 하락률을 기록 중인데요. 지금의 주가는 34,95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7% 넘는 하락률을 기록 중이네요. 13만 2천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선제 보겠습니다. 철강주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4% 넘게 빠지면서 주가가 11만 6천 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해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을 먼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방산주 중에 하나인데요. 폴란드발 이슈로 방산 잭팟이 터졌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걸까요? 악재는 크게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현대제철이 이 장갑 차용, 이 방탄 각에 대한 양산액을 밝혔죠. 당연히 그룹사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대로템에 대한 관심이 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이 현대로템에 대한 그 어떤 방산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지금 방문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도 방산주들이 그전에 약간의 주가에 대한 관심이 좀 커졌었죠. 하지만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가장 어떤 방산주 안에서도 독자 기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각이 탑픽으로 꼽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구조가 좀 나타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8월 MSCI 편입에 대한 지수에 대한 그 편입에 대한 그 후보군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약간 그런 기대감이 그 전에 주가에 좀 모아졌던 상태에서 오늘은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좀 쉬어가는 폭이 굉장히 좀 크긴 하죠. 좀 약간 아쉬운 면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런 말씀드렸던 우호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주요 사업이 이제 레일 솔루션, 디펜스 솔루션, 에코플렉스까지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디펜스 솔루션에 대한 이 방산에 대한 관심이 가장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 디펜스 솔루션 부분이 전체 매출 34%고 이 레일 솔루션에 대한 매출에 대한 비중이 50%를 넘죠. 하지만은 지금 디펜스 솔루션에 대한 이 비중이 점차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방산 쪽에서의 기업으로 좀 많이 인식이 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 에코플렉스 쪽은 이제 철도 사업 그리고 이 완성차 생산 설비 납품을 담당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좀 경쟁이 좀 심했죠. 그러면서 2019년까지는 영업 적자를 지속했었는데 2020년 이후에는 이쪽에서 저가 수주를 보다도 이제 수익성 있는 수주로 바꾸면서 이 적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탈피하는 과정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로템의 어떤 이 본업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디펜스 솔루션, 이 방산 쪽 부분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내수 쪽 위주로 실적 성장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 쪽에서의 실적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현대로템의 이 방산 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캐파, 시장이 좀 커지면서 실적에 대한 상승 속도가 기존의 레일 솔루션보다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작년 8월에 이 폴란드와 4조 5천억 규모의 K2 전차 이 납품 계약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분기마다 본다고 하더라도 수주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폴란드 쪽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에서 이 현대로템의 이 K2 전차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은 계속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현대로템이 내년에는 거의 이제 50대 수준, 그리고 내후년에는 100대 가까이 이 납품을 할 가능성이 좀 조심스럽게 점쳐지면서 현대로템의 실적은 더욱더 추정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집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는 지금 높게 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도 떨어졌을 때 오히려 매수하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현대로템에 대해서 특별한 악재는 없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좀 약간 좀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면서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현대로템에 대한 오늘 급락은 오늘로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지금 45,000원까지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 오늘 좀 매수하는 관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 오늘 매수했을 때 뭐 38,000원까지 지금 현재 가격 10%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손절가는 3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해서 버티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현재가에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38,000원, 손절 라인 3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해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을 구조해 볼 텐데요. 최근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와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역시 이제 뭐 실적 발표를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간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효성중공업의 뭐 악재는 찾아보기도 좀 힘들 정도로 이 실적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저가 수주에 대한 프로젝트 그전에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지만 이 부분도 좀 일단락되는 모습이 지금 보여주는 현재 상황인데, 우선 지금 효성중공업이 그 2분기 영업이익이 기존에 이제 360억 정도 중반 정도 됐었는데 지금 400억 후반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효성중공업을 2분기 어떤 실적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좋게 평가를 하기도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걸 중심으로 이 선진국에서는 뭐 인프라 투자나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 투자 부분을 좀 활발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이 전력기기 기업들한테는 주가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목표 주가나 그리고 이 실적 추정치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변압기가 이 부족 상태가 나와 있는 상태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리드 타임이나 교체나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좀 진행을 돼야 되는 상황에서 효성중공업 쪽으로의 변압기에 대한 수주 부분은 계속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과 인도 쪽에서의 어떤 수주나 그리고 이 생산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효성중공업이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효성중공업의 오늘 주가에 대한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떨어지는 부분이 전체 이제 뭐 전력기기 업체들도 그렇지만은 2분기 실적에 대한 2분기 실적주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실적주로 한다면은 효성중공업을 오늘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뭐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처럼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그 평가가 차례차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력기계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우상향 방향이 계속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PDR 수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가에 대한 약세로 보였을 때는 또 매수 관점 접근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효성중공업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추가로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이 유효할지 궁금하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티는 전략이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도 이제 목표 주가 상향이 굉장히 높아졌죠. 기존에 이제 10만 원 이하에서의 목표 주가가 지금 주가가 13만 2천 원까지도 돌파하면서 목표 주가 추정치를 16만 원 이상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 목표 주가 추정치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다른 어떤 실적주 대비해서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PDR을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1배 초반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력기계 업체 전체적인 이 PDR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직 큰 높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되, 1차적 목표가 15만 원, 순저가는 11만 2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버텨보시고요. 지금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현재 주가에서 매수해 보셔도 좋겠고 이때 목표 주가는 15만 원, 손절 라인 11만 2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해 보겠습니다. 조선선제 구조해 볼 텐데요. 하반기 철강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차익실현 매물이지만은 앞서서 지금 얘기하는 현대로템, 이 효성중공업 대비해서는 조선선제가 실적주로서 많이 부각을 받는 건 아니죠. 이 조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업체에서 이 조선선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던 상황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실적주로서의 보다도 어떤 조선 업황에 대한 어떤 상승 여력을 좀 부가적으로 지금 주가가 그 전에 좀 혜택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조선선제를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용접 재료나 이 용접 부분의 기술력에 있어서는 어떤 그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조선선제 기업 이론만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조선 쪽과 많이 연결이 되지만 이 건설 또 자동차와도 이 용접에 대한 재료에 대한 수출과 그리고 내수 쪽에서의 그런 파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선선제가 어떤 그 기술력 그리고 시장에서 위치를 본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는 기업은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조선주들 이 조선 업종이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어떤 조선 업종이 슈퍼 사이클이 온다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 때 이연되었던 이 수주나 어떤 일감들이 지금 한꺼번에 지금 몰리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조선주들이 이 어떤 그 주가가 어떤 사이클에 의한 오버슈팅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억눌러 있었던 이 주가 수준이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조선 업종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보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은 이제 어떤 수주를 받았을 때 실적 잡히는 게 1년 반에서 2년 사이죠. 올해 상반기 때 수주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조선 선제뿐만 아니라 이 전방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폭이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가는 그걸 선반영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승 랠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조선선제에 대한 어제도 그렇고 오늘 좀 주가 조정받았을 때는 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영역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조선선제에 대해서는 조선 업종에 대해서 추가 수주 기대감이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홀딩하면 좋을지 궁금하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신규 매수보다도 가지고 계신 분들에서는 좀 버티는 전략이 좀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거래량도 크게 오르면서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또 급락은 다음 주에 이어질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13만 원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선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목표 주가는 13만 원, 손절 라인 1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봤고요. 이어서 급락하는 종목들 이후에는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스 종가 베팅 시간 영일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던 종목들 리뷰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셀바스 헬스케어가 5%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아직까지 시세가 나온 부분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의료 AI 같은 경우는 산업의 성장성 자체는 여심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결국에 아직까지는 부각을 못 받았고 최근에 좀 낙폭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추가 상장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오버행 물량 부담감으로 인해서 좀 빠지는 부분으로 판단이 듭니다. 네, 다만 지금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 부채를 갚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추가 상장 부분들이라면은 오히려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좀 내려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거래량 급감을 하면서 박스권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지금 5,600선만 확실하게 좀 지지 라인이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저는 모아가도 굉장히 좀 좋은 자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지금도 모아가도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LG전자와 관련해서도 지금 헬스케어 사업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LG전자는 지금 전방 수요 개선 부분들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모멘텀이 계속 좀 빗발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드는데 일단 지금 기존에 좀 부채가 있었던 사업부를 전부 다 지금 전면 폐지를 한 상황이거든요. 결국엔 지금 오히려 지금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시점에 맞춰가지고 기업이 좀 재무적으로 좀 견조하게 좀 상승을 해주기 위한 좀 VS 사업부가 최근 좀 유독적인 흑자 전환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 자리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 좀 많이 밀린 상황에서 경제적인 리스크 부분들은 지금 저는 시장에서는 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들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정치적인 리스크로만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전방 수요 개선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모멘텀이 빗발칠 수가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IT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시기에서 저는 좀 굉장히 매수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LG전자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럼 저는 지금 비중 확대 전략을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내가 지금 LG전자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자리도 굉장히 물량을 좀 모아가기에 좀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앞서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에 대한 부분들의 이익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충분하게 좀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리뷰를 부탁드릴게요. 4월 21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이 종목 근데 오늘 잘 갈 것 같은 종목이긴 합니다. 한미 반도체인데 지금 13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사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뭐 2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랑 네. 한미반도체 좀 두 종목이 지금은 좀 어느 정도 1등주와 2등주에 좀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드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먼저 좀 쏘아올린 공이었죠. 네. 엔비디아로 시작이 됐던 반도체 랠리 자체에 있어가지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SK하이닉스의 HBM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주요 거래처가 엔비디아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에서 지금 슈퍼컴퓨터를 만들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수요 부분들이 HBM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SK하이닉스를 지금 주요 거래처로 잡고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구간도 오히려 지금 낙폭이 나와주면서 좀 밀린다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좀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해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윗꼬리를 남기면서 좀 눌리는 모습이지만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 지분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도 고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외국인의 지분이 계속 들어온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외국인이 굉장히 지금 한미반도체에 있어가지고 산업의 성장성 부분들 그리고 내년의 이익 성향 추정치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신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종가까지는 좀 체크는 해야겠지만 한 43,000원 선에서 41,000원 이 레인지만 지금 벗어나지만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신규 매수도 굉장히 지금은 좀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미 반도체 신규 진입도 지금 유효하겠죠, 팀장님?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종가를 좀 봐야 됩니다. 종가를 보고요. 종가를 좀 보고 나서 그 다음 주 거래일에서 양봉으로 만약에 좀 출발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 박스를 치는 구간이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객 같은 경우도 지금 크게 좀 이격을 지금 멀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41,000원대까지를 좀 최종 지지 라인으로 잡으시고 오히려 41,000원대까지를 지지가 계속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 관점은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종가 베팅할 종목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힌트 살펴보니까요. 하반기 주도 섹터 가능성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하반기 주도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네. 여러 가지 섹터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잖아요. 뭐 네네. 2차 전지 다시 또 계속해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요즘에 네네. 조선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도 실적이 좋으니까 이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제가 답을 가져왔을까요, 팀장님? 네, 그 중에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카테고리가 좀 나눠져 있긴 한데 일단은 큰 틀에서는 있습니다. 큰 틀에서 네, 있나요? 얘기한 네. 부분들은 있는데 사실 이게 하반기 좀 주도 업종 부분들은 저는 사실 뭐 조선 같은 경우는 하반기 좀 주도 업종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좀 모멘텀이 좀 부재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앞서 한 1년, 2년 뒤에 되면은 그때 되면 저는 좀 조선이 확실하게 좀 주도 섹터로는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다만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3분기 시점이 지금 시작된 구간이고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우리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은 반도체 혹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이 셋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 셋 중에서도 한 2개 정도는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중에 지금 답이 엇비슷하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네네. 팀장님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 좀 부품 관련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뭐 지금 부품주들이 굉장히 탄력성이 좋죠. 네. 근데 이 탄력성이 좋은 게 중소형주 부품사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고 대형 부품사들은 오히려 지금은 이익 추정치를 반영을 안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최근에 좀 대형 부품사들을 제가 쭉 돌려보니까 이제서야 좀 출발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 중소형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이익 상향 추정치 부분들이 주가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조정은 나와주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오히려 반대로 투자 전략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조정이 나올 때는 또다시 우리가 좀 저가 매수로 노려볼 수가 있고 반대로 중장기적인 가치성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은 좀 대형 부품사가 확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 부품사를 그런데 바라보려면 일단 완성차 업계의 상황을 먼저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뭐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데 지금 열렸잖아요. 네. 그러면 실적 발표 전에 우리가 완성차 업계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완성차 업계 주가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실적 전망은? 사실 이제 네. 완성차 업계들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좀 트리거 부분들을 확실히 확인을 하려면은 소매 판매 부분들 그리고 네. 유럽 판매라든지 북미 쪽에 대한 판매량이 확실히 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완성차 업계들이 1분기, 2분기 때는 미국 쪽에 대한 좀 판매량을 확실히 좀 증가를 해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분기 시점부터 유럽 판매량이 전환이 됐습니다. 한 121만 대 정도로 5월 달에 좀 판매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판매량만 봐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반도체 부족, 공급 부족 현상 부분들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로화가 됐다는 거죠. 완성차 업계 쪽에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완성차 업계들이 2분기부터 생산 증가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이클이 초입이 들어왔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2분기 시점부터 지금은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좀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좀 대표 주인데 지금 상황에서 현대도 저는 좀 많이 못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반대로 기아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많이 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갈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좀 기아의 편을 조금은 더 들고는 싶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 이제 각 전문가님들마다 다르시겠지만 네. 기아 같은 경우는 저는 확실한 브랜드 확고를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디자인 면에서 현대 측에서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자인 면에서 오히려 차량의 성능이 좋다고 해도 현대차에 비해서 주문량이 좀 많이 밀렸었던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디자인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죠.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면서 지금은 좀 현대랑 기아에 대한 디자인을 조금 확고하게 좀 나누면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지금 기아에 대한 좀 브랜드 입지도가 확실하게 좀 늘고 있는 부분들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 기아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현대차 밸류 대비해서도 오히려 지금 판매량 부분들이 뒤처지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특히 SUV 판매량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아는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현대보다는 조금 더 관심이 크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보다 기아가 좀 올 하반기에 기대감이 네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기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를 좀 짚어주고 싶으실까요? 사실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는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완성차 업계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호조세가 나와주려면은 당연히 뭐 자동차 판매량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과연 완성차 업계들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투자가 나가는 투자인지 혹은 지금은 좀 매수 적기로 보고 투자가 좀 들어오는 시기인지 이 점을 체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실적 호조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자신감이 저는 지금 들어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올해 하반기까지도 혹은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나온다 하게 되면은 결국엔 어느 정도 충격의 여파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어도 실적은 계속 탄탄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조금 수익률이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좀 중장기적인 베타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지금 완성차 업계들은 오히려 또 좋은 매수 시기라고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성차 업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신 만큼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해서 바라보시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오늘 자동차 부품주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현대모비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현대모비스가 타격이 좀 굉장히 컸거든요. 네. 작년에 오히려 지금 이익 부분들이라든지 매출의 부분들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좀 기아라든지 현대차를 지금 주요 거래사로 좀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완성차 업계들이 판매량이 저조하면은 결국엔 대형 부품사 입장에서도 저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최근에 중소형주 부품사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성화이텍이라든지 현대공업이라든지 SL이라든지 이러한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익의 추정치를 내년 거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지금 올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은 조금씩 반영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대한 이익 추정치 부분들은 현대모비스 측에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다고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전방업체들이 계속적으로 판매량의 호조세가 나와주는데도 불구하고 동행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현대모비스가 주가는 오히려 탄력성이 많이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결국엔 그런 입장으로 볼 때는 충분하게 저가 매수로 비중을 확대를 하셔도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대형주 내에서 하나를 꼽자고 하게 되면은 상대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는 충분하게 이익 추정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주가가 그 부분들을 반영을 못 해주는 부분들은 일단 이익의 격차 부분들을 지금 미비하게 좀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격차 부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하반기 때 완성차 업계들이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나온다 해도 현대모비스 입장에서 과연 지금 매출액이 얼마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관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나온다고 해도 매출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의 주가가 밸류상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올해 하반기 밸류가 계속적으로 재평가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현대모비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좀 자동차 부품주가 이렇게 갈 줄 몰라가지고 지금 못 잡았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저는 진짜 현대모비스에 딱 100%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 베팅 하기에 조금 제가 약간
부담스럽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게 오늘도 6%대 강세가 관찰이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뭐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보면 9거래 연속 순매수 해줬다라는 점을 또 보면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가장 난해한 부분들이죠. 조금이라도 상승을 해주면은 잡기가 좀 무섭고. 근데 보통 그런 애들이 잘 갑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저희가 저가에서 물론 반등이 언제 나올지를 안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매수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의 구간도 한미반도체가 높다 하다가 지금 어제 상한가가 나왔고 오늘도 장중에 10% 이상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의 시장에서 성격 부분들이 이익의 상향을 계속 반영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좋지는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매출액 부분들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년엔 결국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저는 이제 막 중장기평을 돌파를 해줬거든요. 중장기평을 이제 막 돌파해줬다는 것은 이제 지하실에서 좀 탈출을 해줬다라는 식으로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쏠리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하게 지금도 좀 많이 오른 구간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 전략 살펴봤는데 지금도 그다지 많이 오른 구간은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대형사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현대모비스 말고 또 다른 종목을 보면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잘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전기차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공장에 대한 설비 라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 특별하게 좀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 현대위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지금 매출액 부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건설 쪽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조지아주 쪽에 대한 EV 쪽에 대한 신공장이라든지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공장을 재설립을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설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라인을 이제 교체를 해야겠죠. 자동화 라인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아니면은 그 전에 좀 내연기관차 라인을 늘릴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동화 라인 쪽을 늘리는 게 맞죠. 이제 전기차 쪽으로 배타성이 계속 좀 이동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내연기관차 라인보다는 오히려 좀 자동화 쪽 라인을 좀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현대위아 측에서도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납품이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부품이 되고 있는 게 저는 현대모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지금 현대모비스 말고는 딱히 지금은 보는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에 대해서 현대모비스 강력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앞에서 짚어드렸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7월 초 들어서 상승불 켜주면서 바로 출발하다가 하락세 보이더니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빨간불 켜주고 있죠. 코스피 시장 오늘 1%대 강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2625선에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 그래도 강보합세긴 하지만 상승력 조금씩 더해 가고 있습니다. 896선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은 솔직히 반도체 말고 딱히 뭐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후반에 한 오후장 들어서 리튬주들이 좀 한번 움직여주긴 했습니다. 오늘 포스코 DS 쪽에 대한 좀 호재성 기사가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좀 후발성으로 좀 수급이 조금 몰렸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리튬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좀 수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적으로 이렇게 기술주들이 전면적으로 좀 움직여주게 되면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은 좀 많이 걷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로 좀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좀 시장에 우려감이 좀 남아 있긴 하겠지만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에코프로도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오늘 좀 보합으로 마감을 해줄 것 같고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지금 전방 산업에 대한 좀 영향을 끼칠 만한 기업들이 오늘 좀 주가에서 랠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시장을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저는 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 근데 섹터별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 같기는 합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 쪽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엔비디아발 수혜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수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 종목군들은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 업종들도 굉장히 좀 많죠. 뭐 전공정, 후공정, 시스템, 비메모리 뭐 이렇게 많은데 저는 지금은 HBM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HBM 같은 경우는 저는 결국에는 반도체가 AI랑 같이 빗대어서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추후에 좀 길게 본다고 해도 AI가 접목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AI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은 중장기적으로 좀 형성이 됐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HBM 관련주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적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 게 한미 반도체나 혹은 뭐 이스페타시스나 좀 이런 종목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반대로 윈텍이라든지 혹은 MK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HBM 관련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미 반도체에 비해서 영업적인 부분들이 지금 잘 영업을 못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는 HBM을 좀 보는 게 맞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HBM 관련 좀 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오늘 또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군들 좀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진짜 딱 얘기할 게 한정적인 것 같아요. 네. 뭐 반도체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은 에코프로 쪽이 좀 버텨주니까 오늘 좀 수급이 들어가줬던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은 자동차 혹은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얼마나 주가 상승력이 탄력성이 있게 나와주냐. 순서를 매긴다고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지금은 1등은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좀 2차 전지가 좀 2등이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2차 전지는 전반기 때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좀 상대적인 수익률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2차 전지가 가장 크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반기만 좀 집중을 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2차 전지 쪽을 포트를 좀 늘리는 것보다는 반도체 혹은 좀 자동차 쪽을 좀 늘리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지금 보면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여준다기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쏟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도 지금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가 매력도가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우리 좀 코스피 쪽에 대한 수급이 얼마나 좀 빠지면서 코스닥으로 이동을 해주는지 혹은 자금 유동성이 좀 시장에 많이 들어와 주는지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포트 전략을 충분히 하기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 그래도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감했지만 다음 주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다음 주 중요 포인트가 될 부분들을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리 증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지 여쭤봤는데요.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치은 팀장님께서는 믿을 건 실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사장님께서는 미국의 국채금리 추이를 살펴봐야 하고 환율에 의해서 외국인의 수급 변화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영호 원장님께서도 이제는 실적 승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는 이 의견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는 게 맞고요. 네. 지금 이제 결국엔 실적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이제 지금 시장이 워낙 좀 테마성으로 좀 많이 움직여주면서 개별 장세가 좀 많이 부각이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아도 지금 못 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만큼 좀 기대감이 좀 많이 꺼져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를 볼 때는 저는 오히려 내가 상대 수익률이 지금 좀 느리다고 해도 당연히 실적을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시장이 좀 키를 갖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들이 어느 정도 양시장 매도세가 나와줄 때 반대로 좀 메이저들이 수급을 넣어줄 땐 시장이 견조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반대로 좀 개인만 매수세가 들어와주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시장이 탄탄하게 좀 올라가주지 못하는 성격들이 좀 많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성격들 자체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외국인의 자금력이 많이 들어왔다가 또 많이 빠지기도 하고 네. 선물 매도세라든지 선물 매수세 부분들도 계약 건수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의 시장을 좀 뚫어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좀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주체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있다든지 혹은 최근에 좀 실적이 선방을 해가지고 저가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는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오히려 지금은 실적 말고는 딱히 뭐 이제 개별 장세이긴 하지만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지금 또 주요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럼 결국에는 경제적인 리스크 부분들이 시장에서 곧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넘어가겠지만 결국엔 중국이 경기 부양책 부분들도 하반기 들어서 저는 무조건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섹터 부분들도 MLCC 관련주들도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견조하게 좀 올라가 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은 하루하루마다 좀 급등락이 좀 반복되고 있는 종목들에 좀 뛰어든다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좀 실적이 확실히 좀 좋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업종이 성장성이 확실히 좀 좋은 그런 좀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투자하기도 좋고 모아가기도 굉장히 좀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하기도 좋고 모아가기도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 상장한 종목이 있잖아요. 팀장님 네네. 굉장한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필옵틱스로부터 물적 분할했던 필에너지가 네네. 있습니다. 오늘 좀 급등을 했죠. 뭐 사실 장 초반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237%대 상승률 보였습니다. 네네.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는 네. 400%까지는 갈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 속으로 따따블. 네, 따따블까지는 솔직히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따따블을 못 가고 그 정도에서 좀 마감을 해줬는데 사실 안에 필에너지가 하고 있는 사업성 부분들만 봐도 지금 주가는 오히려 저는 이제 추후에 보면 알겠지만 저는 지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상장을 오늘 했지만 앞으로 지금 산업성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캐파 부분들을 볼 때는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저는 상승 트리거는 확실히 남아있다. 다만 지금 따따블을 좀 그 부분을 못 해준 게 좀 아쉬울 뿐이고 오히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신규 상장주들의 좀 수급이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신규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장에서 아직 좀 특별하게 뭐 반도체에 대한 좀 확실한 모멘텀이라든지 재료, HBM처럼 이런 좀 재료가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수급이 전체적으로 좀 상장주 쪽으로 좀 많이 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금성이 그렇게 좀 많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지금 단타 트레이딩 입장에서 볼 때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지금 주가는 저는 굉장히 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저는 신규 매수자분들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단 한 번에 좀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위아래 호가 등락률이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은 어느 정도 내가 5%의 좀 비중을 실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10%, 그 다음 20% 이런 식으로 좀 비중 확대 전략을 해야만이 평단이 확실하게 좀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자 전략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필에너지의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쪽도 좀 살펴보면요. 네네. 사실 뭐 에코프로 BM도 좋지만 포스코 그룹주들도 요즘에는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또 살펴보면 포스코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 궁금하네요. 이제 2차 전지 쪽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에코프로가 좀 더 좋긴 합니다. 네. 뭐 에코프로 부분들이 지금 수직 계열화가 좀 더 잘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렇다고 포스코가 지금 에코프로 쪽에다 그렇게 좀 많이 딸리고 있는 부분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대한 소재 부분들만 조금은 부족한 편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포스코가 지금 준비하는 부분들 리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튬 쪽에 대한 수요를 지금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배터리에 대한 원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리튬입니다. 그럼 리튬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성이 확실하게 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리튬 쪽에 대한 사업을 좀 확대를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이미 하반기 때 장기 공급 계약을 따놓은 상태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점을 최근에 좀 찍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와주는 부분들이지 보통 이렇게 좀 신고가
성과를 찍게 되면은 주가가 좀 가파르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없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좀 주가가 강하게 빠지는 경향들이 심한데 일단은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베이스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지금 올해 하반기 때 좀 추가적으로 또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수주 공시가 또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모멘텀을 저는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포스코홀딩스 지주사인데도 오히려 주가는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스코홀딩스라든지 그런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지금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잡기가 좀 애매해서 그럴 뿐이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내가 좀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다. 근데 그중에서도 에코프로 잡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럼 반대로 저는 좀 포스코 그룹주들을 좀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지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앤리서치 최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짚어드렸던 핵심 이슈 속 중요한 부분들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현대로템과 효성중공업, 조선선제의 경우에 추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짚어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업별로 실적 승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내일의 승부주는 HBM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